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실전사주반 저녁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435강 진행할 차례예요. 제목이 사주 성장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사주 성장의 필요 충분 조건. 사주 공부할 때 사주를 어떻게 보나요?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사주를 어떻게 보나요? 그러면 8글자를 본다는 건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 그 다음에 사주 공부 어느 정도 하신 분들도 대부분 헷갈리는 게, 그래서 이 8글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게 8글자가 뭔데요? 사실 내 생각에는,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예전에 사주 공부할 때 되게 헷갈렸는데, 그러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8글자 가지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버려야 되는 게, 이게 좋은 글자예요? 나쁜 글자예요? 이게 좋은 사주입니까? 나쁜 사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좋다는 소리예요? 나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좋은 운입니까? 나쁜 운입니까? 내 사주에 어느 글자가 좋은 글자고 어느 글자가 나쁜 글자고 어떤 놈이 왼수고 어떤 놈이 좋은 놈이고, 이게 일명 뭐 길신, 기신, 뭐 한신, 구신, 용신. 그래서 뭐 용신이 잘못됐다, 뭐 용신을 써야 된다. 이제 그런 용신론으로 사주를 접근을 하는 방법, 좋은 글자, 나쁜 글자, 좋은은 나쁜은 찾기로 접근하는 방법. 사실 그런 방법들 자체가 다 모순을 가지고 있어서 시원하게 뭔가 해석이 안 돼요. 사실 어떤 방법을 써도 시원하게 해석 안 돼요. 어떤 방법을 써도 시원하게 해석이 안 돼요. 다만 납득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오늘 좀 그런 개념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호신쌤이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사주 상담할 때, 사주 강의할 때 늘상 하는 얘기가, 사주 8글자는 이번 지구별에서 우리가 체험해 봐야 되는 일종의 과제 같은 거다. 미션 같은 거다. 우리가 체험해 볼 성장 과제다. 학기 초가 되면 대학생들은 수강 계획서를 짭니다. 대학생들은 수강 계획서를 짜요. 대학생, 대학원생들은 자기가 이번 학기에 공부할 과목들을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가끔 인기 있는 과목들은 일찍 조기 마감되기도 하고, 인기 없는 과목들은 수강생이 없어서 뭐 폐강되기도 하고. 아무튼 아마 이렇게 볼까요? 이번 지구별 학기에 수강하는데 8과목 채우시오. 그래서 8과목을 내가 써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주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서라는 개념이 아니고, 일종의 내가 이번 지구별에서 체험하고 경험해 봐야 될 계획서다. 그러니까 지구별 체험 계획서. 왜 체험을 하는데요? 체험해 봐야 아니까. 그냥 세팅해 놓으면 안 되나요? 아니요. 자기가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해 봐야 돼요. 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2차 성징을 못하는 어른들이 있는데, 어른이 돼서도 엄마한테 물어보고 아빠한테 물어보고 부모님한테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자기 발로 뭘 하나 결정하지 못하는 거를 2차 성장을 하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차 성장은 인간이 돼서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거고, 2차 성장은 보통 20대, 빠르면 20대 초반, 늦으면 30대 중반에도 2차 성장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인간으로서 독립적 주체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자, 아무튼 8가지 경험을 우리는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영혼은 스스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남이 대신 골라주고 남이 대신 책임져 주면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책으로 글로 배우지 않고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배워나갑니다. 영혼들이 지구별에 올 때, 나 이번에 8칸에다가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체험하고 배워보고 공부할 거예요 하고 써가지고 온 일종의 영혼의 체험 계획서라는 개념으로 사주를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하면은, 여기 있는 8글자의 의미는 우리가 다 경험하고 체험해 볼 거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봐야죠. 사주 8글자의 의미는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이번 지구별에 경험하고 체험해 봐야 하는 내용들이다. 근데 비슷한 오행이 중복돼 있으면 해당 과정 마스터하겠다고 중복해서 수강을 한 거다라고 보면 되고, 오행을 골고루 갖추고 있으면
다양한 과목을 폭넓게 골고루 경험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다. 특정 과목을 집중해서 적어놨으면 나 이번 학기에 이 과목 마스터할 거야. 하여튼 논리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편중된 사주라고 해서 특정 오행이 한 2개나 3가지 종류의 오행으로만 편중돼 있으면은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편중됐다라고 표현하는데 편중된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좋고 나쁜 게 아니고 집중 과정이다. 집중 체험 과정이다. 대학교 수강계획서에 수학 1, 수학 2, 수학 3, 무슨 수학, 현대 수학, 과학 수학, 상업 수학 해가지고 8과목 중에 7과목을 수학 쪽으로 채웠다. 그거를 본 친구가 야, 너 미쳤냐? 왜 수학으로만 8개를 채웠냐? 그래서 야, 이거 잘못됐어. 무슨 사주가 있다기야. 무슨 계획서를 있다기로 세워. 그러면 그 계획을 짠 당사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미친놈. 내가 이번 학기에 8과목을 수학으로 다 마스터를 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좋다 나쁘다 지랄이야. 제가 좀 심한 말 좀 할게요. 아니 내가 내 인생 계획 이렇게 짰다는데 왜 제3자가 나타나서 아 무슨 계획표를 이렇게 짰어. 이건 나쁜 사주. 왜 지랄 연병을 하세요라고 이제 해야 되는 게 지랄 연병을 하세요라고.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사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번 학기에는 영어를 마스터할 거야. 그래가지고 영어학원에 가서 영어 1, 영어 2, 영어 3. 나 이번 학기에 수학을 마스터할 거야. 수학 1, 수학 2, 수학 3 해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 야, 너 왜 이번 학기에 수학만 공부하냐? 미쳤냐? 아, 내가 이번에 수학을 좀 떼려고. 내 수학 집중 과정이야. 그러면 사주에 비경겁제 이렇게 짜라서 너 미쳤냐? 왜 비경겁제만 짰냐? 와, 도둑놈이 득실거리는 미친 사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야. 나 이번 생에 사람에 대해 마스터할 거야. 나 혼자서 안 할 거야. 나 모든 사람이 돼볼 거야. 사람을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특별 과정 같은 거예요. 사주에 관성 있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관성이 상징하는 게 뭐야? 뭐 조직, 공동체, 어떤 규칙, 어떤 가치관, 어떤 상하적인 계급 관계, 뭐 극하고 통치하고 지배, 피지배 이런 거와 관련된 게 다 관성들이잖아요. 뭐 평관이면 좀 짜릿한 거, 뭐 정관이면 좀 담백한 거, 뭐 이런 내용이잖아. 그러면 짜릿한 짜장면도 먹고 담백한 짜장면도 먹어보고 매운 라면도 먹어보고 담백한 라면도 먹어보겠다. 이 소리잖아. 이라면 저라면 다 먹어보겠다. 이관 저관 다 경험해보겠다. 어떤 사람은 어떤 여러 조직이나 회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다양한 가치관이나 사상을 습득하는 것으로. 그 보면은 가끔 나이 좀 있으신 어르신들 중에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명함을 탁 내밀었는데 명함을 탁 보니까 아무개 협회 이사, 뭐 아무개 골목 지킴이 대표, 무슨 협회 뭐 간사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이력에 뭐 7, 8개 간판이 우르르르 있으면은 관이 많으시군요. 이제 이렇게 표현하자 우리가. 그러면 사주에 관이 많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러면 뭐 동네 문방구 하시는데 옆에 뭐 이렇게 잔뜩 써붙여놨잖아. 뭐 동네 골목 지킴이 협회 이사, 무슨 지킴이 이사, 사단법인 무슨 협회 뭐 감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예. 다양한 이력을, 다양한 조직 활동 이력을 만들어 보라. 뭐 아무튼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얘기가 길었는데 이번 지구별에서 체험할 계획서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특정 과목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다 내가 경험해 봐야 될 내용이죠. 그러면 사주에 평관이 있으면 평관 무서워요. 평관 나쁜 거래요. 나 평관을 어떻게 하면 피해가야 될까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짜릿하게 평관을 한번 경험을 해볼까. 이런 느낌으로 이게 피할 수 있어? 진짜. 그럼 보자고. 그러면 이 영혼이 왜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고 체험해 보자고 했을까? 왜 이런 경험들을 하겠다고 했을까? 좋아서? 필요해서. 보통 학교, 대학에 가잖아요. 보통은 1, 2학년 때는 보통 좋아하는 과목 위주로 이렇게 수강 계획서를 짜고요. 다음에 3, 4학년 정도 되면은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3, 4학년 정도 되면 싫지만 해야 되는 거, 부족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 그거를 해요. 저 사이버 대학의 지금 졸업반인데, 그렇죠? 저는 저기 풍수지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풍수지리를 안 하면 졸업을 못 해. 그리고 내가 풍수지리가 약해. 그래서 싫지만 해야지. 풍수지리 해. 풍수지리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 외에 전공 과목은 이미 1, 2학년 때 다 뗐어. 이제 더 이상 4학년 되니까 전공 과목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교양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졸업을 시켜주겠대. 교양 과목 몇 점 이상 필수.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교양 과목은 어떤 위주로 했냐면은 못하지만 필요한 거. 못하지만 필요한 거 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과목 중에 수화 과목이 있어. 수화. 교양 필수, 교양 과목 중에. 근데 나 수화 못해. 게다가 수화는 보니까 컨닝으로 시험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야. 겁나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웬만하면 이건 안 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나한테 필요한 것이니 수화를 배워봐야겠어요. 그래가지고 수화를 신청했어. 내가 수화를 잘해? 아니 못해. 사주에 있는 글자는 다 잘하는 거야? 못할 수도 있어. 사주에 있는 글자가 다 잘하는 거냐고. 내가 이번 학기에 수화 과목을 신청했는데 내가 수화를 잘하냐고. 그냥 남들보다는 조금 더 아는 거야, 이제. 남들보다는. 치열하게 연습을 하면 몰라. 근데 내가 수화가 하나가 아니라 수화 했으면 좀 잘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과목이라고 보면 되니까. 사주에 있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내가 이번 지구별 체험에서 필요한 경험들이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영혼이 짠 계획서인데, 그러면 또 이런 개념으로 보자고. 여러분 계획 짜면 다 해요? 여러분 계획 짜면 다 해요? 나 올해 살 8kg 뺄 거야, 그럼 빼요? 나 저축 5천만 원 할 거야, 그럼 해요? 좋은 남자 만날 거야, 그럼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 계획이라는 거는 무슨 개념이 있냐면은 계획 수행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계획 수행률이라는 개념. 어떤 사람 200% 달성하고 어떤 사람 100%, 어떤 사람 50%, 어떤 사람 20% 달성해. 그거 계획서만 봐가지고 알 수 있어요? 아니야, 물어봐야 돼. 여기다가 수학 써놨으면 어떻게 너 수학 공부 충분히 했냐? 그러면 이제 좀 수학을 알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수학 공부 좀 했냐? 그래도 모르겠어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럴 수도 있고, 너 수학 공부했냐? 라고 봤더니 너무 어려워서 하다 때려쳤어요. 아니 근데 일정표가 다 수학인데 그래서 지금 학교 안 나가요. 뭐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다 썼다고 실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재밌는 좀 공부를 같이 해요. 이 사주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한 사주 잔뜩 모아놓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살까? 저는 그거 고민하는 게 제 주 관심사야. 나는 그 고민하는 게 왜 같은 사주인데 이 사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까?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가 월지하고 일주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무순월에 뭐 정화일주, 뭐 무순월에 무토일주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두 개의 6월의 정축일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6월의 정축일주 두 분의 사주, 두 분 다 여자분이세요. 이분은 지금 30대 중반 정도시고요. 이분은 같은 묘생이니까 12살 차이 나겠죠? 이분은 지금 40대 후반의 여성분이십니다. 이걸 일정표라고 보면 일정표 비슷하게 생겼죠? 일정표 비슷하게 생겼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고 이 계획서를 어느 정도 수행을 했는지 보면 알 수 있겠죠. 계획을 어느 정도 수행을 했는지. 자, 밑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지금 다 써놨습니다. 사주가 월지가 편제격이에요. 지금 이 사주가 편제격이야. 편제격이면 일단 지구별 메인 미션인 거예요. 월지가 메인 미션. 이런 과목들이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미션이다 그러면 사실 월지는 메인 미션이야. 내가 지금 무슨 학부에 들어갔느냐 같은 거예요. 내가 경영학부에 들어갔냐, 내가 공대를 갔냐, 농대를 갔냐 정도인 거야. 뭐 농대를 가서 바이오를 공부할 수도 있고 소 키우는 걸 공부할 수도 있고 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재성학부에 들어간 거야. 재성학부에. 이 재성학부의 주된 미션의 테마가 뭐냐면 소유에 관련된 걸 배우는 거예요. 소유하고 다루고 관리하는 거. 재성이라는 거는 너한테 역할을 주겠다. 너 이거 관리해라. 네 몫을 떼주겠다. 같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클 때, 아이들이 한 7, 8살 정도 되면 슬슬 부모가 아이한테 어떤 역할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자, 밥 다 먹었으면 요 쓰레기는 너가 버리는 거야. 이제부터 베란다에 쓰레기 갖다 놓는 거는 너의 임무다. 그럼 그리고 요 베란다 어지러지면 네가 치워야 돼. 요 베란다는 네 구역이야. 그러면 야, 내 구역이 생겼다. 그게 재성이 생긴 거야, 아이한테. 아이한테 장난감을 사주면서 이 장난감 네 거야. 네가 갖고 놀고 네가 요 장난감통에다 넣어놔야 돼. 너 이거 제대로 안 갖다 놓으면 내가 그냥 확 갖다 버릴 거야. 이게 재성이 생긴 거야.
너 관리 잘못하면 안 되는 일. 어떤 경우에는 좀 아이가 중학생 정도 됐는데 어디서 강아지를 주워왔어. 또 고양이를 주워왔어. 엄마 고양이 키울래?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미리 단도리를 잘 해놓죠. 네 책임이야. 이거 네 강아지야. 이거 내 강아지 아니야. 네 강아지야. 네가 밥 안 주면은 얘 굶어 죽어. 그래서 너 키울 수 있어. 네 엄마. 그러면 애가 자기 재성이 생긴 거야. 뭐 그래도 대충 다 대부분 엄마가 키우지만 그렇죠? 재성은 자기 소유야 소유. 그래서 소유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게 재성이에요. 요즘에는 화폐 경제 체제가 되게 강해져서 이 소유 이코르 돈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재성을 돈으로 많이 보죠. 근데 옛날에 화폐 경제가 그닥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서는 내가 기르는, 내가 관리하는 땅, 내가 관리하는 구역, 내가 돌보는 어떤 하인, 어떤 여자분이 대감마님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 집에 하인이 20명이고 제사를 1년에 12번 지내고 뭐 논이 몇마직이고 그거 다 내 재성이야. 내 할 일이야. 다 내 할 일. 보통 옛날 여성들은 주방이 자기 재성이죠. 주방이 여기 자기 관리 구역. 뭐 이런 느낌이죠. 내 일이라는 뜻이죠. 내 소유, 내 관리, 내 책임 구역 같은 거예요. 서울시장한테는 서울시가 재성이에요. 뭐 경찰서장은 자기 관할 구역이 재성이에요. 뭐 아프리카의 산림감시원은 자기 관할 구역이 재성이에요. 자, 이런 역할이죠. 그러니까 나의 책임 구역, 보통은 이게 경제활동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관리 구역. 자, 무소유를 주장하시던 스님께서 정말 사주가 무소유였는데 뭐 인생 한 50, 60에 갑자기 엄청난 재성대운이 우르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스님이 주지 스님이래, 주지 스님이. 그러면 뭐가 생긴 거야? 내 절이 생긴 거야, 내 절이. 물론 내가 돈 벌어가지고 단 게 아니라 내가 뭐 조계종에서 오래 근무를 했더니 나한테 무슨 절 주지를 맡기겠노라 해가지고 그 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네 책임이다. 네가 관리하거라. 그 절에는 뭐 동이 몇 개 있고 뭐 승려가 몇 명이 있고 뭐 재산이 뭐가 있고 입장 수익이 얼마고 뭐 백년 묵은 무슨 소나무가 몇 그루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내 재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 관리 이거를 배우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 재성학부. 이번 수강계획서가 월지가 재성이면 근데 요 재성도 12개의 글자가 있는데 이게 유금재성이면 정밀하고 예민하고 까칠하고 민감하고 가치가 함축된 재성을 다루거나 관리하는 사람. 자, 그럼 이게 지금 경제학부 이거 사업 이 계획서 같은 건데 수강 계획서인데 나머지 내용들을 좀 보자고요. 그러면은 같은 간지에 뭐가 있는가를 보고 같이 움직이는 글자들이에요. 요거는 인성하고 같이 물려 있고 요거는 식신하고 같이 물려 있는 형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6월의 정축일주 요 두 분의 일단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대비를 좀 시켜드릴게요. 오늘 미션이 이거예요. 사주 성장의 필요 충분 조건이란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지금 계획서 진도 나가다 중간에 멈췄고 이분은 계획서 진도가 되게 잘 나가고 있어요. 이분은 중간에 멈췄어. 계획을 거창하게 짰는데 지금 도중에 아이씨 안 해! 한 거야 지금 이게. 나 학교 안 가. 씨. 야 8개 과목 신청했잖아. 나 여기까지만 할래. 안 할래. 나 학교 안 갈래. 나 시험 안 봐. 지금 이런 내용이고 안 봐. 여기는 가야지. 이 진도가 되게 잘 나가고 있어. 아니 사주 비슷하잖아. 얘가 이 사주 멈췄으면 우리 이 사주도 멈춰야지. 우리 사주대로 움직이면. 이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주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주를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인생도 같이 봐야 되는 이 두 가지 같이 봐야 되는 사주만 보고 미래를 탁탁 맞추면 얼마나 편해.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더란 말이죠. 그 사람 인생도 봐야 되는 거예요. 영격의 차이도 있으니까. 이제. 자, 일단은 이분은 해외에 가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해외에 가서 박사를 땄어. 해외에서 교사 자격증 따고 박사 땄어. 해외 박사야. 자, 그럼 이 사주에서 해외 박사 땄으면은 8개의 에너지 중에 지금 무슨 미션 달성한 거예요? 이거 달성. 먼 곳에 가서 공부했잖아. 그럼 요거 채웠네? 그리고 먼 곳에 가서 사람들하고 만났겠네? 그럼 요거까지 채웠다고 좀 봐야겠네? 그럼 8과목 중에 지금 2과목을 성취를 했군요. 이 정도 보면 되겠네. 그러면 지금 그 다음 미션이 뭐예요? 그 다음 미션이 배운 거를 발휘하여 경제활동하라. 논말라고 돼 있네. 논말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물어봐야 돼. 어떻게 지금 제가 외국에서 박사를 따가지고 교육학 박사를 따서 제가 초등 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하십니까?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은 한 달 이상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경제는 활동은 어머니 아버지가 다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사업하시는데 넉넉하셔가지고 아버님이 아유 우리 딸아 너 일할 필요 없다 내 집에 얌전히 있어. 그래서 굳이 직장을 좀 가보려고 했는데 가서 수틀리면 집에 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은 남자 안 만난 지 4년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게 지금 진도가 여기서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안 나가신 거예요. 지금 진도가 여기서. 문제는 이분이 어떻게 뭐 직장 뭐 경제활동 이런 거 말고 그냥 선 봐가지고 그냥 남자 잘 만나서 그냥 취직을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거 제끼겠다는 소리야. 이거 제끼겠다는 소리야. 이거 제끼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유금이 한 요쯤에 있으면 그래도 되는데 유금이 이쯤에 있으면 되는데 요거를 제끼면 보통 다음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두 글자가 합으로 걸려 있어요. 합으로. 이렇게 합으로 걸려 있으면 이거 동시에 두 칸을 이렇게 못 띄워요. 보통은 이거 걸려도 이거 해야 되고 이거 걸려도 이거 해야 되고 보통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지금 당신 사주가 지금 30대 중반 여성분인데 이 다음 진도 공부를 했으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공부를 했으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 좋아하는 걸 찾아서 벌어야죠. 잘하는 걸 찾아서 해야죠. 뭐 식신 써서 경제활동이면은 뭐 교육계통 괜찮죠. 뭐 가르치거나 뭐 교육하거나 뭐 관리하거나 뭐 이런 건데 어떻게든 요 유금을 뭐라도 좀 채워봐라. 뭐라도 채워야 그 다음 진도 결혼, 그 다음 진도 자식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다. 이제 라고 말씀을 드렸던 케이스죠. 이분이 얘기하기를 아버지께서 뭐 직장 그러면 우리 회사에 와서 저 회계 관리하는 거 해라. 돈 관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돈 관리하는 거 해라. 보통은 스트레스 받으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장님 아들, 사장님 딸, 이렇게. 그렇죠. 뭐 농땡이 치고 뭐 출근 제대로 안 하고 해도 그냥 뭐 안 해도 돼. 뭐 그런 분위기죠. 무슨 뭐 재벌 2세 상속할 거 아니면은 그렇죠. 뭐 경쟁 붙어가지고 열심히 안 하면 큰 언니한테 뺏긴다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외동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 회사에 가서 유금이 또 돈 세는 일 하면 또 잘해요. 또 정밀하게 돈 세는 일을 해라. 그러면 일단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텨보시라. 제가 가끔 상담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들어요. 이제 부모 가족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애로가 많으신가 봐.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아버지고요, 뭐 부사장이 어머니고요, 부장님이 삼촌이에요. 근데 나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회사 스트레스가 집에 가도 그대로 이어져요. 집에 가도 그 사장님이고 부장님이고 해가지고 가족 모임과도 다 회사 사람들이고 나 가족 회사 너무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근데 그 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가족 회사가 또 누군가한테 가장 부러운 회사죠. 가장 부러운 회사죠. 가장 부러운 회사.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실 스트레스 지수로 보자면은 가족 회사는 아무래도 좀 덜 하죠. 그런 측면이. 냉정하게 너 꺼져. 뭐 힘들게 어렵게 달구지는 않으니까. 또 아버지가 또 딸을 엄청 사랑하셔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니 그냥 집에 있다가 그냥 선 봐서 결혼하거라. 또 이제 또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 근데 이거 인턴이라도 해야 돼. 이거 그래야 다음 진도 나와요. 경제활동 필수예요. 경제활동 안 채우면 나중에 무슨 일 생기냐 하면 60, 70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폐지 줍잖아. 할당량을 안 채워서 할당량을 안 채우면 할당량 채울 때까지 못 죽어요. 할당량을 못 채울 때까지 못 죽어요. 그 영성 쪽에 이런